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이란의 상공, 수십 개의 레이더가 밤하늘을 샅샅이 훑고 있습니다. 지상의 관제 요원들은 자신들의 영공이 철통같이 방어되고 있다고 믿고 있죠. 러시아제 S-300과 자체 개발한 바바르 373이 만들어낸 죽음의 거미줄은 그 어떤 비행체도 놓치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화면상의 녹색 스캔 라인은 평온하게 회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미 그들의 머리 바로 위 가장 치명적인 암살자가 숨을 죽인 채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 공중전의 가장 은밀하고 파괴적인 시나리오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미국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 라이트닝 ICE가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촘촘하다고 알려진 이란의 다층 방공망을 유린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것은 물리학과 전자공학 그리고 극한의 엔지니어링이 빚어낸 마법과도 같은 기술의 향연입니다. 왜 이란의 최신 레이더는 머리 위에 전투기를 보지 못하는 걸까요? 그 공포스러운 침묵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전쟁의 첫날, First Day of War라는 개념을 들어보셨습니까? 현대전에서 승패는 개전 초기 24시간 안에 결정됩니다. 그 핵심은 바로 제공권 장악, 즉 적의 눈을 뽑아버리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수백 대의 폭격기가 융단 폭격을 가했지만 지금은 단 몇 대의 스텔스기가 적의 심장부인 방공 레이더와 지휘 통제소를 타격합니다. 이것이 바로 방공망 제압 SAD 작전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작전의 최선봉에 서 있는 것이 바로 F-35입니다. 이란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지켜보며 미 공군의 위력을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난 수십 년간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어 중동에서 가장 강력한 방공망을 구축했습니다. 러시아로부터 도입한 S-300PMUE는 물론 이를 역설계하여 성능을 개량한 바바르 373까지 이란의 하늘은 저고도부터 고고도까지 빈틈없이 메워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론상으로는 말이죠. 하지만 창과 방패의 대결에서 기술의 진보는 언제나 창을 더 날카롭게 만들었습니다. F-35는 단순한 전투기가 아닙니다. 날아다니는 슈퍼컴퓨터이자 적의 전자파 스펙트럼을 지배하는 지휘소입니다. 이란의 방공망이 아무리 촘촘해도 F-35에게는 그저 피해가면 되는 장애물 경주 코스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과연 F-35는 어떤 기술적 우위를 가지고 있기에 이런 자신감을 보일 수 있는 걸까요? 이제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해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상대해야 할 적이란의 방공망을 분석해 봅시다. S-300 시스템은 냉전 시대부터 미군기를 잡기 위해 진화해온 러시아의 걸작입니다. 특히 이란이 보유한 PMUE 버전은 사거리가 200km에 달하며 동시에 6개의 목표물을 추적하고 요격할 수 있습니다. 위상 배열 레이더는 360도를 감시하며 마하 6의 속도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유도합니다. 4세대 전투기인 F-15나 F-16에게 S-300은 그야말로 저승사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여기에 더해 이란은 바바르 373이라는 자체 개발 시스템을 자랑합니다. 그들은 이것이 러시아의 S-400보다 우수하다고 주장하죠. 수직 발사 시스템과 최신형 위상 배열 레이더를 갖추고 있어 스텔스 탐지 능력까지 갖췄다고 선전합니다. 이란의 전략은 간단합니다. 수많은 레이더를 중첩시켜 스텔스기가 숨을 곳을 없애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통합 방공 시스템입니다. 자, 이제 주인공이 등장할 차례입니다. 록히드 마틴이 개발한 F-35 라이트닝 I. 이 기체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로 피탐지성, 즉 스텔스입니다. 레이더는 전파를 쏘아 물체에 맞고 돌아오는 반사파를 감지합니다. 그렇다면 스텔스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전파를 흡수하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튕겨내어 레이더로 돌아가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은 쉽지만 이를 구현하는 것은 공학의 기적입니다. F-35의 외형을 자세히 보십시오. 모든 모서리와 패널 라인이 서로 평행하게 정렬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플랫폼 어라인먼트라고 합니다. 기체 표면의 각도를 철저하게 계산하여 레이더 전파가 입사했을 때 특정 각도로만 반사되도록 설계했습니다.
수직 꼬리 날개가 비스듬히 누워있는 것도 멋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측면에서 오는 전파를 하늘로 튕겨내기 위함이죠. 이 기하학적 설계 덕분에 F-35는 특정 주파수 대역에서 거의 투명 인간이 됩니다. 형상 설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F-35의 표면은 특수한 물질로 덮여 있습니다. 바로 전파 흡수제, 램입니다. 과거 F-117이나 B-2는 이 도료를 유지 보수하는 것이 악몽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F-35는 에파이벌 매트라는 새로운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탄소 나노 튜브와 같은 복합 소재를 기체 표면과 일체화시켜 내구성은 높이면서도 전파 흡수율을 극대화했습니다. 마치 빛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처럼 전파 에너지를 열로 변환시켜 소멸시킵니다. 이러한 기술 덕분에 F-35의 레이더 반사 면적은 골프공이나 작은 새 한 마리 크기에 불과합니다. 거대한 S-300 레이더가 하늘을 보고 있어도 그 거대한 전투기가 모니터 상에는 노이즈나 지나가는 새처럼 보인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적의 교전 거리를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적이 나를 발견했을 때는 이미 내가 미사일을 발사하고 난 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First Look, First Shot, First Kill의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란의 S-300 운용병들도 바보는 아닙니다. 그들은 스텔스기를 탐지하기 위해 저주파 레이더를 사용합니다. 파장이 긴 저주파는 스텔스기의 형상 설계를 어느 정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S-300 포대 주변에 니보우-M 같은 데스텔스 레이더를 배치합니다. F-35가 완벽한 투명 망토를 입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그들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됩니다. 저주파 레이더가 F-35의 대략적인 위치를 파악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미사일을 유도할 만큼 정밀하지는 않습니다. 적이 어딘가에 무언가 있다 정도만 알 수 있죠. 미사일을 맞추려면 고주파 사격 통제 레이더가 락온을 해야 하는데 F-35는 이 고주파 대역에서 완벽한 스텔스 성능을 발휘합니다. 이란군은 허공에 주먹질을 하는 답답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제 F-35의 두 번째 무기 센서 융합을 살펴볼까요? F-35 기체 곳곳에는 EOTS와 DAS라는 눈들이 달려 있습니다. 6개의 적외선 카메라가 기체 주변 360도를 감시하며 이 정보는 조종사의 헬멧 바이저에 실시간으로 투영됩니다. 조종사가 고개를 돌려 바닥을 보면 기체를 뚫고 지상의 목표물이 보입니다. 마치 원더우먼의 투명 비행기를 탄 것과 같죠. 이 센서들은 단순히 보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적의 레이더 전파를 수집하고 분석합니다. AN/ASQ-239 바라쿠다 전자전 시스템은 이란의 S-300이 쏘는 레이더 전파의 주파수, 위치, 종류를 순식간에 식별합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적 레이더의 사각지대와 약점을 찾아냅니다. F-35는 조종사에게 이쪽 경로로 가면 안전합니다 라고 3D 지도로 길을 안내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전자전 스펙트럼의 지배입니다. 자, 이제 F-35가 이란 영공 깊숙이 침투했습니다. S-300 포대가 드디어 F-35를 찾기 위해 출력 높여 레이더를 쏘아댑니다. 이때 F-35의 APG-81ASA 레이더가 작동합니다. 이 레이더는 적의 전파를 역으로 추적하여 재밍 전파를 발사합니다. 적의 레이더 화면에 수백 개의 가짜 목표물을 만들거나 아예 화면을 먹통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란군 레이더병은 유령을 보고 있는 셈입니다. 침투에 성공했다면 이제 타격할 시간입니다. 하지만 F-35의 날개 밑에는 미사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스텔스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무장을 기체 내부 무장창에 숨겼기 때문입니다. 외부 장착물은 레이더 반사 면적을 급격히 키우기 때문에 SEAD 작전 시에는 필수적으로 내부 무장만을 사용합니다. 문이 열리는 그 짧은 순간만이 F-35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S-300을 파괴하기 위해 F-35가 선택한 무기는 AGM-88G, AARGM-2AR입니다. 이름이 좀 길고 어렵죠? 쉽게 말해 대방사 미사일입니다. 적의 레이더가 쏘는 전파를 따라가서 그 근원지를 타격하는 미사일입니다. 기존 모델보다 사거리가 비약적으로 늘어나 F-35는 S-300의 사거리 밖에서 안전하게 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유유히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란군이 미사일이 날아오는 것을 눈치채고 레이더를 꺼버려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AARGM-2L은 마지막으로 감지된 위치를 기억하고 있으며 자체 밀리미터파 레이더를 켜서 숨어있는 이동식 발사대를 끝까지 찾아냅니다. 레이더를 켜면 F-35에게 들키고 끄면 미사일에게 당하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F-35는 혼자 싸우지 않습니다. 매들이라 불리는 다기능 고속 데이터 링크를 통해 주변의 다른 F-35들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합니다. 한 대의 F-35가 S-300을 발견하면 그 정보는 즉시 동료기들과 후방의 이지스함 그리고 지상 지휘소로 전송됩니다. 조종사들은 말 한마디 없이도 전장의 모든 상황을 공유하는 텔레파시 능력을 갖게 되는 셈입니다. 이러한 네트워크 능력은 협동 교전을 가능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전방의 F-35는 레이더를 끄고 은밀하게 위치만 파악하고 후방에 있는 F-15EX나 드론이 미사일을 발사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F-35는 공격수이자 동시에 코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란의 방공망은 어디서 날아오는지도 모르는 미사일 세례를 받게 됩니다. 특히 이스라엘 공군은 F-35I 아디르라는 독자 버전을 운용합니다. 그들은 F-35의 소프트웨어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수정하고 독자적인 전자전 포드를 장착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습니다. 이란의 지형과 전자전 환경에 특화된 아디르는 미군의 F-35보다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미 시리아 전선에서 실전 경험을 쌓은 그들은 S-300의 특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다시 시나리오로 돌아와 봅시다. F-35 편대가 S-300 레이더 기지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이제 이란의 방공망에는 거대한 구멍이 뚫렸습니다. 이 구멍을 통해 스텔스 기능이 없는 비스텔스기들, B-52 폭격기나 F-16들이 안전하게 진입하여 주요 군사시설을 초토화시킵니다. F-35가 문을 따고 들어가면 나머지 병력이 집을 점령하는 시기입니다. 물론 이란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하 깊숙이 숨겨진 벙커, 산악 지형을 이용한 매복, 그리고 GPS 교란 등 비대칭 전력을 총동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F-35는 합성 개구 레이더를 통해 구름이나 연기, 모래 폭풍을 뚫고 지표면을 고해상도로 스캔할 수 있습니다. 숨을 곳은 점점 줄어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F-35의 비싼 가격과 개발 지연을 비판해 왔습니다. 돈 먹는 하마라는 오명도 있었죠. 하지만 현대전의 양상이 네트워크 중심전으로 바뀌면서 F-35의 가치는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빠르고 높이 나는 전투기가 아니라 정보를 수집하고 분배하는 스마트폰 같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지 폴더폰 시대에 등장한 아이폰과 같은 충격이죠. 이러한 F-35의 능력은 이란뿐만 아니라 S-300과 유사한 방공망을 운용하는 다른 국가들에게도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러시아, 중국, 그리고 북한까지 말이죠. F-35의 배치는 그 자체만으로도 강력한 억제력이 됩니다. 너희의 방패는 뚫렸다는 메시지를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보이지 않는 암살자 F-35가 지배하는 하늘에서 S-300은 더 이상 안전한 우산이 될 수 없습니다. 기술의 격차는 전장의 승패를 넘어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란의 방공망 운영자들은 오늘 밤도 레이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겠지만 그들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화면에 보이는 점이 아니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침묵 그 자체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F-35 라이트닝 아이타이가 어떻게 이란의 방공망을 무력화시키는지 그 기술적, 전술적 비밀을 파헤쳐 보았습니다. 스텔스 형상, 특수도료, 센서, 융합, 그리고 강력한 네트워크 능력까지 이 모든 것이 결합되어 현대 공중전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었습니다. 과연 창과 방패의 대결은 여기서 끝일까요? 아니면 방패는 또 다른 진화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 비대칭적인 전력 차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압도적인 기술력이 평화를 가져올까요? 아니면 또 다른 군비 경쟁을 부추길까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통찰력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과학과 기술이 만들어내는 현대전의 이면, 상식 파괴 과학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양질의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흥미롭고 충격적인 과학기술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F-35의 뇌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스텔스 기능에만 집중하지만 전문가들이 꼽는 F-35의 진정한 무기는 바로 센서 융합입니다. 과거 전투기 조종사들은 레이더 화면, 적외선 화면, 경보 장치를 각각 따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마치 운전 중에 내비게이션, 계기판 사이드미러를 번갈아 보는 것과 같았죠. 하지만 F-35는 이 모든 정보를 하나로 통합해 보여줍니다. F-35의 헬멧 장착 디스플레이 시스템은 가격만 4억 원이 넘습니다. 이 헬멧은 기체 외부에 6개 카메라가 보내온 영상을 조종사의 눈앞에 투영합니다. 야간 투시경도 필요 없습니다. 헬멧 자체가 야간 투시 기능을 제공하니까요. 조종사가 적기를 쳐다만 봐도 미사일 낙원이 가능한 오프 보어사이트 능력은 근접 공중전에서도 압도적인 우위를 제공합니다. 이 센서 융합 기술의 핵심은 소프트웨어입니다. F-35의 소스 코드는 약 800만 줄이 넘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전투기라기보다 날아다니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에 가깝습니다. 서로 다른 센서에서 들어온 모순된 정보를 걸러내고 가장 정확한 하나의 진실만을 조종사에게 보여주는 알고리즘. 이것이 록히드 마틴이 가진 진짜 기술적 해자입니다. 이란의 방공망이 F-35를 두려워하는 또 다른 이유는 전자전 공격 능력입니다. F-35의 APG-81 레이더는 단순히 탐지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레이더 빔을 아주 좁고 강력하게 집중시켜 적의 전자 장비를 물리적으로 태워버리거나 바이러스성 데이터를 침투시킬 수도 있다는 루머가 있을 정도입니다. 이를 사이버 전자전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 모든 첨단 장비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F-35는 유지보수가 까다롭고 ALIS라 불리는 자율 군수 정보 시스템의 버그로 골머리를 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안정화되고 있으며 테크리프레쉬 3 업그레이드를 통해 처리 속도와 메모리 용량을 더욱 늘리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스마트폰을 최신형으로 바꾸듯 F-35도 계속 진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전장으로 돌아와 봅시다. F-35가 식별한 S-300의 정보는 후방의 포병 부대나 해군의 미사일 구축함에도 전달됩니다. 굳이 F-35가 직접 타격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기에 적이 있다고 찍어주면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이 날아와 해결해 줄 수도 있습니다. F-35는 전장의 쿼터백으로서 모든 공격을 조율합니다. 이런 통합된 공격 방식은 이란군에게 엄청난 혼란을 줍니다. 레이더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미사일이 날아오고 통신은 먹통이 되고 지휘 체계는 마비됩니다. 안개 속의 전쟁을 적에게 강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국이 추구하는 다영역 작전의 실체입니다. F-35의 엔진, F-135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43,000파운드의 추력을 내는 이 괴물 엔진은 F-35에게 강력한 기동성과 전력 생산 능력을 제공합니다. 엄청난 전자 장비를 돌리기 위해서는 막대한 전기가 필요한데 이 엔진은 발전기 역할도 톡톡히 해냅니다. 또한 배기구의 열을 식히는 설계가 적용되어 적외선 추적 미사일의 위협도 줄였습니다. 이제 F-35의 내부 무장창을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좁은 공간에 미사일과 폭탄을 구겨 넣어야 하는 제약 때문에 무장 탑재량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드킥이라는 새로운 넥을 개발하여 공대공 미사일 탑재량을 4발에서 6발로 늘렸습니다. 스텔스기의 한계를 공학적 아이디어로 극복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F-35에는 기관포가 없을까요? A형에는 내장되어 있지만 B형과 C형은 스텔스 포드 형태로 외부에 장착합니다. 하지만 현대 공중전에서 기관포를 쓸 일은 거의 없습니다. 기관포를 쏜다는 건 이미 스텔스가 깨지고 진흙탕 싸움이 되었다는 뜻이니까요. F-35의 철학은 보이지 않는 거리에서 끝낸다는 것입니다. 이란의 방공망을 뚫는 또 다른 전술은 미끼입니다. F-35는 멜디 X 같은 기만체를 투하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드론은 F-35와 똑같은 레이더 신호를 내면서 적진으로 날아갑니다. 이란 레이더는 이것을 F-35로 착각하고 미사일을 낭비하게 됩니다. 진짜 F-35는 그 틈을 타 다른 방향에서 치명적인 일격을 가합니다. 이러한 기만 전술은 고전적이지만 스텔스기와 결합하면 치명적입니다. 적은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구분할 수 없는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S-300의 미사일 재고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허공에 미사일을 다 쏘고 나면 그 비싼 방공 시스템은 고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F-35의 조종석은 버튼이 거의 없습니다. 터치스크린과 음성 인식으로 제어됩니다. 마치 아이패드를 조작하듯 직관적입니다. 이는 긴박한 전투 상황에서 조종사의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복잡한 기계 조작 대신 전술적 판단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인간과 기계의 완벽한 인터페이스. 이것도 F-35의 숨은 강점입니다. 이란의 산악지형은 레이더의 사각지대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F-35는 지형 추적 비행을 통해 이 골짜기 사이를 누비며 S-300의 탐지 범위를 더욱 좁혀버립니다. 고도와 속도, 지형 정보까지 모든 변수를 계산하여 최적의 침투 경로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합니다. 만약 F-35가 발각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스텔스는 만능이 아닙니다. 하지만 F-35는 발각되더라도 생존할 수 있는 전자전 방어막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 미사일의 유도 신호를 교란하고 플레어와 체프를 뿌리며 회피 기동을 합니다. 스텔스는 안 들키는 것이 목표지만 들켜도 안 맞는 능력도 포함합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가장 무서운 점은 이 모든 과정이 불과 몇 분 안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란 방공망 요원들이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사이에 그들의 레이더 기지는 이미 불타오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현대전의 속도는 인간의 반응 속도를 넘어섰습니다. 기계와 기계의 싸움, 알고리즘의 대결입니다. F-35의 등장은 이란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군사 전략을 수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단순히 방공 미사일을 많이 까는 것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습니다. 적의 스텔스기를 탐지할 수 있는 양자 레이더, 광학 탐지기 등 새로운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만들었죠. 창이 강해지니 방패도 진화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F-35도 약점은 있습니다. 비행 거리가 비교적 짧다는 것입니다. 이란 깊숙이 타격하려면 공중급유가 필수적입니다. 공중급유기는 크고 느리며 스텔스 기능이 없습니다. 이란이 F-35 대신 이 급유기를 노린다면 F-35는 도간에 든 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미군이 스텔스 급유기 개발을 서두르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F-35의 작전은 단독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호위기, 조기경보기, 전자전기, 그리고 우주에 있는 정찰 위성까지 모든 자산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움직입니다. F-35는 그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이자 솔로 연주자입니다. 시스템 대 시스템의 싸움인 것이죠. 이란의 S-300이 무력화된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F-35는 비스트 모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스텔스를 포기하고 날개 외부에도 무장을 주렁주렁 매달아 폭격기처럼 변신하는 것이죠. 제공권이 장악된 후에는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이때의 F-35는 진정한 파괴의 신이 됩니다. F-35가 운용하는 스마트 폭탄 JDAM은 GPS와 관성 항법 장치로 유도되어 오차 범위수 미터 내로 목표물을 타격합니다. 벙커 버스터 버전을 사용하면 지하 시설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이란의 핵시설이나 지휘 벙커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정밀 타격 능력은 민간인 피해를 줄이면서 핵심 시설만 외과 수술하듯 도려냅니다. 최근에는 JSM 같은 스텔스 순항 미사일도 F-35에 통합되고 있습니다. 이 미사일은 자체적으로도 스텔스 형상을 하고 있어 요격이 매우 어렵습니다. F-35에서 발사되어 저공으로 날아가며 적 함정이나 지상 목표를 타격합니다. 스텔스기에서 쏘는 스텔스 미사일,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악몽 그 자체입니다. 핵무기 투발 능력도 F-35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B-61-12 전술 핵폭탄을 내부 무장창에 탑재할 수 있습니다. 이는 F-35를 전략적 억제 수단으로 격상시킵니다. 적의 레이더를 뚫고 들어가 적의 수도에 핵무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공포,
그것이 전쟁을 막는 가장 큰 힘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F-35의 가장 큰 무기는 역시 데이터입니다. F-35가 수집한 방대한 전장 데이터는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되어 AI가 분석합니다. 적의 전술 패턴, 레이더 주파수 변화 등을 학습하여 다음 작전에는 더 똑똑해져서 돌아옵니다. 싸우면 싸울수록 강해지는 러닝 머신과 같습니다. 이란도 이러한 F-35에 대항하기 위해 드론 전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값싼 자폭 드론을 대량으로 띄워 F-35의 기지나 활주로를 공격하는 방식입니다. 아무리 F-35가 좋아도 뜰 수 있는 활주로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니까요. 이것은 비대칭의 비대칭 전략입니다. 이에 대비해 미군은 F-35B를 활용하여 분산 작전을 펼칩니다. 고속도로나 임시 활주로, 심지어 강습 상륙함에서 출격하여 적의 활주로 타격 전략을 무력화시킵니다. F-35B의 노즐이 꺾여 수직으로 떠오르는 모습은 언제 봐도 경이롭습니다. 결국 F-35와 S-300의 대결은 단순한 무기 대결이 아닙니다. 운용 시스템, 지원 자산, 그리고 전략의 대결입니다. 이란이 S-300을 아무리 잘 숨겨도 F-35의 다영역 감시망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늘, 우주, 사이버 공간이 모두 F-35의 눈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F-35를 통해 미래 전쟁의 예고편을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육안으로 적을 보고 기관총을 쏘는 탑건의 시대는 지났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버튼 하나로 적을 제압하는 냉혹하고 정밀한 전쟁. 낭만은 사라지고 효율만 남은 전장입니다. 하지만 그 효율성이 아군의 희생을 줄여줍니다. F-35 한 대가 적의 방공망을 뚫어줌으로써 수많은 조종사의 목숨을 구할 수 있습니다.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가 F-35를 도입하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생존성보다 더 가치 있는 스펙은 없으니까요. 이제 이야기는 막바지로 향합니다. 이란의 S-300은 과연 F-35를 한 번이라도 잡을 수 있을까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F-35가 실수를 하거나 운이 아주 좋다면 말이죠. 하지만 전쟁에서 운에 기대는 것은 패배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F-35는 운을 통제 가능한 변수로 만들어버렸습니다. F-35 프로그램은 합동 타격기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공군, 해군, 해병대가 하나의 기체를 공유하여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목표였죠. 결과적으로 비용 절감은 실패했을지 몰라도 3군이 동일한 플랫폼으로 완벽하게 연동되는 합동성은 달성했습니다. 이는 미군의 작전 능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F-35는 동맹국들에게도 판매되어 글로벌 F-35 연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영국, 이탈리아, 일본, 한국, 이스라엘 등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F-35를 운용합니다. 이는 유사시 부품 공유, 정비, 합동 작전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란을 포위하고 있는 것은 미국만이 아닙니다. 특히 한국 공군의 F-35의 도입은 북한 방공망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평양의 하늘이 뚫렸다는 의미니까요. 이란의 상황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S-300 계열의 방공망을 사용하는 북한에게 F-35의 SEAD 능력은 실존하는 공포입니다. 미래의 F-35는 레이저 무기까지 장착할 예정입니다. 적의 미사일을 레이저로 요격하는 방어 체계가 연구되고 있습니다. SF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S-300은 정말 박물관으로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F-35의 조종사들은 하늘의 지배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적보다 먼저 보고, 먼저 쏘고, 먼저 죽입니다. 이 압도적인 우월감은 훈련과 기술에 대한 신뢰에서 나옵니다. S-300의 레이더 빔이 닿지 않는 고고도에서 그들은 전장을 내려다보며 신과 같은 관점을 가집니다. 이란은 S-300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위치를 이동시킵니다. 슈-10 S-9 전술이죠. 하지만 F-35의 감시 자산은 그들의 이동 경로마저 추적합니다. 숨바꼭질은 술래가 눈을 감고 있을 때나 가능한 법입니다. F-35는 눈을 감지 않습니다. 이 거대한 군사 기술의 대결을 보며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할까요? 기술의 경이로움? 아니면 파괴의 허무함? F-35는
인간이 만든 가장 복잡하고 치명적인 도구 중 하나입니다. 이 도구가 평화를 지키는 방패가 될지 파괴의 창이 될지는 결국 인간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S-300도 훌륭한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F-35라는 게임 체인저 앞에서는 구시대의 유물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은 마치 기병대가 탱크를 만난 것과 같은 충격입니다. 전쟁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순간 적응하지 못하는 자는 도태됩니다. 이제 영상의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F-35가 이란 방공망을 유린하는 방법, 그것은 단 하나의 마법이 아니라 수천 가지 기술의 집약체였습니다. 스텔스, 센서, 융합, 네트워크, 전자전. 이 모든 것이 오케스트라처럼 조화를 이룰 때 보이지 않는 암살자는 완성됩니다. 이란의 S-300은 F-35를 막을 수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아니오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창과 방패의 대결은 끝이 없습니다. 언젠가는 스텔스를 잡는 기술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 또 새로운 스텔스 기술이 나오겠죠. 그것이 군사과학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오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전자전과 공학의 세계를 엿보았습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이제 F-35가 단순한 비행기가 아니라 거대한 데이터 덩어리로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시야를 넓혀 주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F-35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다른 무기 체계가 있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콘텐츠 제작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여러분과의 소통이 상식 파괴 과학의 원동력입니다. 이 영상이 제작되는 동안에도 기술은 발전하고 있습니다. 6세대 전투기 개발 소식도 들려오고 있죠. 인공지능이 조종하는 무인 전투기의 시대. 그때가 되면 오늘 우리가 놀라워했던 F-35도 구식이 될 것입니다. 과학의 속도는 정말 무섭습니다. 하지만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좋은 칼도 쓸 줄 모르면 무용지물이고 나쁜 마음을 먹으면 흉기가 됩니다. F-35라는 강력한 힘이 올바르게 평화를 지키는 데 쓰이기를 바랄 뿐입니다. 긴 시간 동안 보이지 않는 암살자 F-35의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S-300의 레이더망을 뚫고 미사일을 피하고 목표를 타격하고 돌아오는 이 가상의 비행이 여러분에게 짜릿한 지적 즐거움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구독 버튼을 아직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바로 타이밍입니다. 상식 파괴 과학은 여러분의 호기심을 채워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가장 따끈따끈한 과학 이슈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 예고입니다. 핵잠수함, 바다 밑에 침묵하는 살인자. 디젤 잠수함과 핵 잠수함의 결정적 차이, 그리고 소나 탐지를 피하는 기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대되시죠? 오늘도 상식 파괴 과학과 함께 똑똑해지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저는 과학 커뮤니케이터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과학처럼 논리적이고 예술처럼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참. F-35 조종사들이 쓰는 헬멧은 맞춤 제작이라 다른 사람은 못 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머리 모양을 3D 스캔해서 딱 맞게 만든답니다. 살찌면 헬멧도 다시 맞춰야 할까요? 재미있는 상상이네요. 화면에 나오는 추천 영상들도 놓치지 마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